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 일부 계좌는 직접 거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과 전혀 상관없다며 연루 의혹을 부인한 겁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주가 조작 일당들의 검찰 진술은 달랐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 사이에 문자가 오간 뒤 7초 만에 김건희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팔렸습니다. 이른바 7초 매도입니다. 김 여사는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한 거래라고 진술했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는 상관없이 대신증권 계좌는 독자적으로 운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JTBC가 확인한 공범들의 검찰 진술은 다릅니다. 2차 주포 김모 씨는 7초 매도에 대해 통정 매매가 맞다며 당시 김 여사 계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나 이사인 연모 씨가 파는 주문을 했을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통정 매매는 주식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미리 짜놓고 하는 거래로 시세 조정에 많이 쓰입니다. 김 씨는 7초 매도 4일 전 김 여사의 주식 10만 주가 대신증권 계좌로 거래된 것도 100% 통정 매매가 맞다며 김 여사 계좌에서 파는 건 권 전 회장이 했고 자신은 사들이는 계좌에 관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 계좌 거래는 김모 씨가 했을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습니다.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이런 진술을 토대로 권 전 회장 등이 관여해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등으로 시세 조정을 했다고 결론 냈습니다.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의 진술은 물론 법원 결론과도 다른 김 여사의 진술을 어떻게 판단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주 김 여사를 무혐의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결론을 내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던 특정 거래에 대해 자신이 직접 한 거란 취지의 진술을 한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범들과 상관이 없다고 해명을 한 건데 1, 2심 재판부 모두 물량과 시간 등을 짜고 하는 통정 매매로 규정한 바로 그 거래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2010년 11월 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차 주포 김모 씨가 김건희 여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민모 씨와 나눈 메시지입니다. 김 씨가 12시에 3,300원에 8만 개를 때려달라고 하자 민 씨는 준비시켜두겠다고 합니다. 21분 뒤 김 씨는 다시 매도해달라고 보냅니다. 7초 뒤 김 여사 명의의 계좌에선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 주를 3,300원에 매도하는 주문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김 여사가 이 7초 매도에 대해 지난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판단해 직접 주문한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가 조작 일당과는 상관없다는 해명입니다. 하지만 2달 뒤 2심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가 통정 매매라고 봤습니다. 문자 후 같은 가격에 8만 주가 매도된 건 우연일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특히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도 7초 만에 김 여사를 포함해 모두가 공모해 주문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1분의 시간이 있었으니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김 씨와 민 씨의 문자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최종 주문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체적 주문은 실행자들 사이에서 이뤄진 후 결과를 보고하는 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가 조작 선수들 사이 주문이 이뤄진 다음 김 여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은 겁니다. 2심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김 여사가 진술한 지 2달 만에 법원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만큼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2020년 9월과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이종우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 모두 40번이나 연락한 사실. 김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릴 수 있다고 쓴 2차 주포 김 씨의 편지. 김 여사도 BP 패밀리에 포함됐다는 김 씨의 진술까지 검찰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법정에서 더 구체적으로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첫 재판 이후 이번에 JTBC가 보도할 때까지 3년 가까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제3회장소 조사도 논란을 키웠습니다. 2020년 4월 고발장이 접수된 뒤 4년 3개월 만에 조사가 이뤄졌지만 검찰청이 아닌 정부가 관리하는 다른 청사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까지 반납하면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김 여사는 이른바 7초 매도에 대해 직접 했다는 진술도 했죠. 하지만 2달 뒤 2심 법원은 이 거래에 대해서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 조작 일당이 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법원 판단과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검찰은 김 여사처럼 계좌를 빌려준 전주로 지목된 손모 씨의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 씨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김 여사와 손 씨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그동안 수사 과정을 돌이켜보면 검찰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할 수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